이어서 2차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대해서 보면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일지라도 프로그램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참가자가 있어야 될 거고, 실시 주체의 의도, 이거 목적 이런 것들이 되겠죠. 활동 내용, 그리고 프로그램 담당자, 경비, 평가 계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참여 대상, 수행 시기 등에 따라서 강조되는 요소가 각각 다르고, 기본적인 프로그램 요소 이런 것들을 포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가 빠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게 프로그램에 있어서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참가자를 보면 참가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서비스 대상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팀 프로젝트 할 때 대상을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장애인 이렇게 나눴던 것들 같이, 그렇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필요한 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치매 어르신들인데 치매 진단을 받은 지 5년 이내에 저소득층 치매 어르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클라이언트니까 참여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가자는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없다, 참가자가 없다 이러면 그거는 프로그램에서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시 주체의 의도인데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용에서 실시 주체의 의도는 분명히 담겨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수행하는 기간의 철학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목표, 설립 목적 등이 반영돼야 되고, 프로그램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키기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실시 주체의 의도는 프로그램 목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참가자를 통해서 표현되기도 하지만 프로그램 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목적,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활동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활동 내용에는 시행 시기, 서비스의 양과 질, 수행 방법, 시간, 횟수, 담당 인력, 참여 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할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있죠. 저희 직원들한테도 맨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죠. 1, 2년 차는 외부 강사를 지원받아서 할 수도 있다. 근데 3년 차까지도 외부 강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사회복지사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담당자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좀 혼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는 그러니까 필요한 프로그램이 맞기는 하죠. 근데 우리 기관에서 그 강사를 먹여 살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 기관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강사가 프로그램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달리, 그래서 점점점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의 역할들이 높아지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프로그램 담당자 이야기를 해보면, 프로그램은 전문가가 수행하는 활동이로 반드시 전문 인력에 수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도 전문가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지만, 특히 사회복지는 휴먼 서비스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학문이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외부 강사의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관찰하고 변화를 읽어내고 그것을 그러니까 강사에 요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인력은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아니면 강사, 그리고 지원하는 슈퍼바이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프로그램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이렇게 구성들이 나뉘어야 돼요. 그리고 지원 인력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각각 담당자 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제시해서 상호 간의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지역아동센터를 예를 들면 평가할 때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 담당자의 역할이 없으면 그 프로그램으로서 평가에서 그 평가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명시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경비 부분입니다.
뭐 예산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뭐 짜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자원이 필요하게 되고, 그게 뭐 금전일 수도 있고 물품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할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들을 경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도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 가장 힘들어하는 게 예산 짜는 것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단가, 인원, 횟수가 들어가는 들을 가지고 프로그램 예산을 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예시도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프로그램의 평가 계획,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게 평가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 구성에서 프로그램 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뭐 활동 대상에서 평가하는 것은 유사한 다른 프로그램 기획하는 데서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다.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카피해 오든 아니면 활용을 하든 간에 그 프로그램의 분석 이런 것들 평가 내용들을 고려해서, 그럼 우리 기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겠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부분들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프로그램 내용의 선정 원칙입니다. 크게 여기는도 뭐 책에는 보면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내용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제시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을 들 중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실질적인 뭐 도움,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대안 선택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선정할 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6가지 책에서는 한목적성, 동기유발, 성취 가능성, 그리고 포괄성, 현실성, 지역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뭐 어렵던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첫 번째 한목적성을 보면,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내용이 선정되었을 때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한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아무리 창의적인 내용을 할지라도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참신하고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대한 목적과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내용은 목적과 목표를 고려하여 선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애들이 요새 가장 좋아하는 게 그 휴대폰이잖아요. 스마트폰, 저희들도 저희 청소년 센터 미션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을 이겨라는 미션을 한 3, 4년 한 적이 있어요. 했는데 판판이 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 좀 바꿨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게임에 몰입되는 것들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것들이 저희들의 고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작업해서 아이들하고 방송국 운영하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3, 4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시간들이 줄고 게임에 대한 부분의 노출도 줄어들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동기유발입니다. 프로그램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 변화의 가능성. 그러니까 저번에도 마찬가지.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을 이겨서 다양한 프로그램 했는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오래 가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제일 처음에 하고 싶다 하지만 스마트폰한테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영상을 찍고 그 안에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고 싶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하는 역할들이 생기게 되는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올리는 부분이다라고 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동기유발 촉진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동기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안에 가미시키는 것들 적절하게. 그것도 이제 성인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취 가능성입니다. 프로그램에 실행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실제 성취 가능, 아까 실현 가능성하고 앞에서 했던 실현 가능성하고 유사한데요. 프로그램 내용이 아무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 하도록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서 포기하거나 기간의 인력, 시설, 장비들이 뭐 실질적으로 지원이 잘 안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달성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선정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네 번째 포괄성, 뭐 다양성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뭐 내용은 여러 가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얻어 걸릴 수 있는 부분으로 다양하게 포진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가지 프로그램 활동을 실시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프로그램 활동은 목표와 직접적인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목표 달성이라는 전체적 맥락에서 실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현실성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의 사회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현실성 있게 선정되어야 한다는 건데, 뭐 실제 사회생활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예를 들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재활 프로그램이라면 프로그램 내용이 실제 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다든지 은행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가서 내가 필요한 서류를 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에서 뭐 자립 지원한다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보지 않고 이론적인 것만 한다면 실질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역성입니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은 특정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지역의 문제, 문화, 전통, 관습, 인구 특성 등 요인을 반영해야 또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시인지 농촌인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보호 종료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설 기관이 도 단위로 거의 다 있어요. 광역 지자체 단위로. 근데 이게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경남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하는데 지원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거죠.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창원하고 진주에 있습니다. 창원하고 진주에 있는데 김해 있는 친구들이 생활 공간을 떠나서 거기에 가서 있는 것들이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공간, 뭐 생활하고 친구들이 다 김해에 있는데 창원에 가서 자면서 뭐 이렇게 해라고 하면 쉽지 않은 거죠.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그 지역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성공적인 모델은 강원도 정도였어요. 특히 광역 단위, 그러니까 도 단위 그 센터 같은. 왜냐하면 강원도는 강원도의 특수성이 조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엄청나게 넓은데 청년들이 모여 있는 지역은 딱딱 이렇게 나뉘어져, 그러니까 몇 개의 거점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경남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프로그램 내용의 조직 원리 및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 프로그래밍의 경우에 한 번 활동을 통해서 뭐 이렇게 변화된다,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시기와 횟수에 따라서 반복적인 활동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짧은 기간에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1년 동안 쭉 지속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정된 내용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내용을 조직하고 뭐 이런 원리들을 해서 방법을 이해하는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조직 원리란 프로그램 내용이 선정된 후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하고 이 연속해서 단계별로 설정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정된 대안들 간의 관계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이 적절하게 조직되고 배치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예를 들면 1년 단위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학기 수업을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 뭘 하나요?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하죠. 과목별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학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입학 초기에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이렇게 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뭐 또 이제 외부 이제 별로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임하게 되면 친밀해지는 뭐 친해지기 캠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걸 하면서 마음을 열고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면 계속 보는 친구들끼리 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생략될 수 있는 거고, 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중간에 한번 하면서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이죠. 그 발표하는 시간들을 중간에 넣는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배치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첫 번째 여기 보면 연속성, 계열성, 그리고 통합성, 다양성에 대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속성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조직에 있어서 참여자가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할 때 한 번 참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하고 끝나면 아쉬움도 남겠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내한테 오와지는 않으죠. 그럼 연속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A까지 배운 것들 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학습하는 과정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학습하는 과정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계열성은 프로그램 내용이 사회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선정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보면 첫 번째는 단순한 프로그램에서 복잡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왜?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걸 가면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가 맨 마지막에 있나요? 둘째, 쉬운 프로그램에서 어려운 프로그램. 그리고 셋째, 구체적인 프로그램에서 추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조직하게 되고, 네 번째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로부터 모르는 것들로, 그리고 다섯 번째는 포괄적인 것부터 세부적인 걸로.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러니까 그 효율성을 그리고 높여서 효과도 높여내겠다. 그리고 목적과 목표에 다가가는 것들을 높여내겠다라는 부분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합성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조직할 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을 확보한. 그러니까 A라는 프로그램하고 B, C, D 네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을 때 A라는 프로그램이 전혀 B, C에 연관이 없다가 아니라 서로, 그러니까 A가 되고 나면 B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더 들어가고 연결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B가 되면 C도, 아니면 A가 되면 C도, 이렇게 하면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확장성을 가져가게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통합성이고, 다양성은 프로그램 참여하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욕구나 특성, 관심, 흥미, 능력 등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예전에는 이제 프로그램 사회복지가 따갖고 딱 주면 뭐 진행하는 그 사람이 진행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변수들이 많죠. 그러니까 욕구들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수정 보완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예전과 달리. 그리고 지금 학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뭐 의견 수렴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뭐 여러분한테 직접 안 된다면 여러분 후배한테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여러분이 건의했던 내용들이 보완해서 진행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활동 내용의 작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작성할 때는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에 있어 필요한 요소들이 포함되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은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으로 활동 내용을 작성할 때는 누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인지, 언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건지, 어디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지, 무슨 프로그램을 실행하는가, 또 왜 어떤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인가 등을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갖고 진행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동김의 마을 공동체
프로젝트라고 해서 별빛 축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6주에 대해서 이제 지역의 아이들을 만나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개 정도의 강좌를 오픈했고요. 6주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려고 마지막 지금 이제 확정은 아니지만 11월 19일 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총화해내는 자리까지 같이 만들어 보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지역에 이런 그러니까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산이라고 하나? 지역에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면 지금 이제 강사비가 교육청이 엄청나게 짜요. 그래서 시간당 3만 원 주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는 데서 너무 감사한 것도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행하고 누가 프로그램 할 것인가? 지역의 마을 활동가, 마을 교사들이 아니면 마을 교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언제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그 진로 교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진로 교실, 원석 힐링 타임 교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토요일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애들이 여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플로리스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중에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주말에 몰려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어제도 2회차 프로그램이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주 3주차에 대한 고민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할 건가?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이 있는 삼방 어울림센터에서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목적으로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제공을 통해서 지역의 건강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기화시키는 작업들을 그러니까 앞에 낯선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자라는 좀 장기적인 목표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슨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안에 보면 진짜 다양하게 급하게 만들었는데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원석 프로그램 있고요, 바리스타 프로그램 있고요, 그리고 보드 게임 애들하고 하는 거, 또 거기 메이크업 아티스트 프로그램, 그리고 보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캘리그래피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10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 중 가장 적절한 대안이 설정돼. 제일 처음에 저희 기관에서 진로 교실하고 원서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은 원래 여행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행을 직접 가는 건데, 이제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바꾼 거죠. 프로그램 내용을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 달 정도의 기획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 중 가장 적절한 대안이 설정되면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을 수립해야 된다. 프로그램 명이 뭔지,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서비스의 양과 질, 수행 방법, 시간, 장소, 담당 인력, 참여 인원 모집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동기매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모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걸 좀 지역에 전체로 풀어서 한 50%는 한 30%는 타 지역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보실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성과 목표는 어떻게 되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그 표 안에 채우는데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있는 것들이 앞에 이제 일정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간트 차트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일정을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보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봐더라도 이 시기엔 이거 하고 있구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를 알 수 있는, 담당자가 이게 설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한 협력 계획이죠. 일상생활 지원 이런 것들을 이른다면 뒤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각 기관이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에는 이제 두 번째 내용들을 많이 하고 형태로 협력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 시대 뵙도록 할게요.